안녕하세요. 봉스라디오의 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자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전기차에 관심이 좀 많으시죠? 전기차에 관해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파란색 번호판이 들어간 전기차를 이제는 제법 쉽게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필이님도 전기차 타고 계시죠? 네, 저도 작년에 6월쯤에 구입해서 곧 1년이 되겠네요.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처음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또 운용을 하다 보니 거의 불편한 점이 없고요. 집이나 직장에 충전 시설만 마련이 된다면 유지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저같이 주행거리가 좀 많은 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자피디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죠.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중국이나 한국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테슬라를 왜 빼냐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테슬라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반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기반으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차량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들의 디자인 월드컵을 진행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모델들의 주요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들의 현재 강점과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강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전기차와 중국의 전기차의 디자인 수준은 어떤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주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 방법은 요즘 유행하는 토너먼트식으로 디자인 월드컵 8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기차들을 4종씩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코나, 니로, 소울을 준비했고요. 네, 중국은 워낙 전기차 모델들이 많지만 그 중에 조금 추려보면 중국의 테슬라라는 니오의 ES6와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의 테슬라라는 샤오팽의 G3, 한국의 과거 군산 GM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바이튼의 N바이트 모델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비아디의 새 모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의 아이오닉과 비아디의 한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아이오닉을 출시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디자인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비아디의 한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멋있긴 한데 확실히 아이오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편향적인 게 있긴 한데 비아디는 뒤를 약간 보다 보면 약간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아우디 약간 같은. 뭔가 좀 예.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아이오닉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두 번째로는 현대의 코나, 그리고 바이톤의 엔바이트 차량인데요. 디자인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사실 바이트는 차량 사이즈는 상당히 훌륭하긴 한데 디자인은 뭔가 좀 많이 난해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인데 저거. 다들 뭔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게 뭐 내년쯤에는 대략 출시가 된다고 하니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이 차량을 이미 벌써 사전 구매를 진행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로고가 부가티 모양 아닙니까? 포르쉐 마칸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랜드로버 차량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랜드로버 향기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좀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코나 주겠습니다. 여기서 참 이상형 월드컵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니로 차량과 니오 ES6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니오 차량이 더 이뻐 보입니다. 네, 실제 사이즈도 니오의 ES6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네. 실제로 유럽에서도 좀 많은 리뷰가 진행이 되었던데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니오 차량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아의 소울, 그리고 샤팽의 G3 모델인데요. 네, 이 샤핑도 사실 중국의 테슬라라고 많이 하던데 테슬라의 모델 X 차량을 좀 많이 닮은 듯 합니다. 느낌이 약간 테슬라를 좀 많이 닮았다고도 하고요. 샤팽 기업 자체가 약간 테슬라의 이런 인력들을 빼갔다는 의혹을 좀 받고 있어서 미국에서 이걸 관련해서 실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도 디자인은 그래도 기아의 소울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저도 독창성 쪽에 좀 더 기아 소울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절대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4강, 아이오닉과 소울입니다. 어떤 차량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사실 제가 소울부스터 차량을 구매한 건 주행 가능한 거리가 길어서인 게 조금 큰데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디자인 쪽에서는 좀 더 제 취향이 맞습니다. 아, 저는 소울이 좀 더 예쁜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소울로 가시죠. 굳이 제 차량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소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나와 니오입니다. 아, 이 차량으로 봐서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뭔가 약간 그 위쪽에 그 가는 DRL들도 비슷하고 이 전조등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니오 ES6에 좀 더 평가를 주고 네, 싶습니다. 저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사이드 미러가 되게 이쁘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실제로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드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오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승전인데요. 소울과 니오. 어떤 차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사실 디자인이 니오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요. 뭔가 뒷면 디자인도 되게 약간 르노 삼성 계열 느낌이 조금 나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니오 쪽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가 디자인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중국 차도 요즘 나오는 차량은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 디자인 카피캣이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 최근 중국 차량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는 점점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 전기차 성능 비교입니다. 비교 방식은 주행 가는 거리를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주행 가는 거리라는 게 사실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게 좀 한 가지로 통일됐으면 합니다. 최근 측정 방식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운전하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짧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NEDC라고 2017년까지 쓴 구형 규격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던 규격인데요. 이게 WLTP라고 UN에서 정한 측정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EPA라고 국내와 비슷한 측정법을 사용 중인데 정확하게는 국내가 이런 미국의 EPA를 좀 따라해서 좀 더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냉난방에도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측정한 결과에서 일괄적으로 70%만 반영을 하고 있고 중국은 특이하게도 사실 다른 나라는 안 쓰고 있는 NEDC라는 구형 규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숫자상으로는 NEDC가 가장 길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격을 쓰고 있지만 미국의 EPA와 비슷하면서도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가장 짧게 나옵니다. 네, 테슬라의 모델 3를 겨냥한다는 BYD의 한 모델은 가장 주행거리가 긴 모델의 경우 605km를 주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을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대전쯤에서 아마 차량이 서겠죠. 물론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이 정도 605km라고 해도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대략 절반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약 1200km 정도 거리거든요. 거기다가 제로백은 가장 빠른 모델의 경우 3.9초인데 테슬라 모델 3 중에서는 가장 빠른 퍼포먼스보다 0.5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기존의 휘발유 차량 기준으로는 2020년 초에 출시된 포르쉐 911 카레라 모델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라는 이런 고성능 옵션을 추가한 모델이 제로백이 4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기차의 성능이 정말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특히 스웨덴의 볼보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프로톤 그리고 영국의 스포츠카 제작사인 로터스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수출을 할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볼보의 차체 설계 능력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 게 바로 폴스타라는 모델입니다. 원래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 이름이었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는 벤츠의 AMG라든가 BMW의 M처럼 고성능 차를 만드는 회사로 볼보에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고성능 모델만 만든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출시될 폴스타2는 49,900파운드로 판매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7,50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정도라면 영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의 퍼포먼스라는 고성능 모델의 기본가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아직 고성능 전기차 모델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차 중에서도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슈퍼카급 고성능 모델은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G70이나 스팅어와 같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모델 정도로만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성능보다는 적당한 주행거리와 성능, 내부 공간을 가진 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코나가 WLTP 기준으로 48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측정 기준으로는 406km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행거리 측정 기준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포르쉐도 고성능 전기차인 타이칸을 만드는 데 참조했다는 전기 슈퍼카 제조사 리막과 현대차가 기술 교류를 하면서 고성능 차를 만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리막에서 최근 출시한 슈퍼카 C2는 1914마력에 제로백이 1.85초라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자랑을 하는데요. 이런 고성능 기술이 현대차에 이식이 된다면 중국차의 성능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주목받은 전기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유가 하락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판매량이 제법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은 아마 다가오는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자동차들은 배터리 주요 성분이 나오는 나라인 점에서 가성비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한 사이즈의 차를 만들고 있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차들이 중국 밖으로 나와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정비망이 얼마나 잘 퍼져 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역시 기존 AS만과 내연차를 만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성비를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추가적으로 긴 무상 AS 기간까지 제공하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차와는 가격 대비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포지션이 좀 많이 겹칠 텐데,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중국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여름의 필수품,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체계가 바뀌면서 분명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도 에너지 등급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라는 아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우리나라 대표 메이커인 삼성과 LG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